여러분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이공계 진로 콘서트 세 번째 시간 1-3 챕터 과학 소양은 미래 인재의 필수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작년 말에 세바시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과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바시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 내용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제가 이제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일단 기존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책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왜 지금은 이공계의 시대인가? 1-3. 과학 소양은 미래 인재의 필수 능력이다. 이 책은 이제 2016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참고하세요. 2015년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메르스 전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죠. 이때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미리 경고를 했었죠.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메르스 때문에 다니는 학교가 휴업했거나 가족과 떨어져 병원에 격리되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시 우리는 메르스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바른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언론 기사, 떠도는 소문과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탐색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막연한 공포, 근거 없는 소문,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는 공포심을 더욱 키웠고 국민 모두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전염병의 공포의 큰 원인은 바로 무지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고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과 언론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충분한 과학적 견해로 무장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공포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처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과학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한번 이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겪고 난 터라 그 다음 대응은 훨씬 더 빠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했던 우리 모습 속에서 새삼 과학 소양의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과학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했더라면 큰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소양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적 소양, scientific literacy라고 하죠. 과학적 소양이란 시민으로서 문화행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소양을 잘 갖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현상들 속에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적 소양을 잘 갖춘다면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하는 과학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학, 공학, 기술을 포함한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식 사고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협상의 과정은 짧아지고 공동의 원칙을 세우기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세바시에 출연했던 그 내용 유튜브 화면인데요. 자,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방법 해서 자, 과학적 소양의 시대가 온다. 작년까지 제가 천안동성중학교 교사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좀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바시 1304회에 출연을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우리 자녀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가장 싸고 쉬운 방법, 이공계 진로 콘서트 저자로서 참여를 했고요. 일단 과학에 관한 내용이 좀 대중화되지 못하고 좀 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이 다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뭐 이과 과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하하는 사람들도 뭐 댓글에 있었는데 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전공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저도 제가 해야 될 어떤 소임이고 역할이 바로 이런 어떤 과학적인 문화 또 과학에 대해서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최근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고전 독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인문 독서 우리가 되게 강조가 많이 됐었죠. 인문학은 개인의 감수성과 창의성의 토양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문 고전을 많이 읽고 인간 사회와 역사에 대해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람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문학과 함께 과학적 소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6년에 썼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죠. 그 5년 동안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과 지면상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또 이공계 선호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첨단 과학기술이 만든 이기가 인류의 삶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스마트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발명되었을 때 그것의 과학적 원리와 특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면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급 효과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를 복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장기들이 복제가 가능한지, 장기를 복제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새로운 장기를 키우기 위해 이제 배양하기 위해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 장기를 이식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과학기술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올바른 것인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로 빠질 경우에는 이런 가치 판단이 이제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학습, 특히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학창 시절에 좀 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든 세상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인문학에 이어 수학, 과학 공부까지 해야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다. 21세기는 지식 경영과 창조 경영의 시대다. 이는 곧 인문학, 수학, 과학의 시대라는 의미다. 과거에 이 세 가지는 학자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주부가 인문학, 수학,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 중에서 나오는 글을 발췌해봤습니다. 또 카이스트 대부총장이신 이제 박승민 부총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엔지니어에게 과학적 소양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고 동시에 충분한 소양이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사회와 경제계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적 소양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의 하나로 바뀌게 되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해보면 과학적 소양은 머리에 해당한다. 그 다음 박병윤님, 박병윤, 권경군님이 옮긴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을 향상시키는 과학과 기술의 잠재적인 능력은 일반 대중이 과학, 수학, 기술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얻지 못한다면 발현될 수 없습니다. 과학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께서 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소양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릴 때부터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소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체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서 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과학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늘 신문, 책, 잡지 등을 통해 과학사회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분야의 진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충분한 과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 양식이 자리 잡고 자연과 사물을 접하는 세계관은 더욱 넓어지면서 비로소 진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파고들고 탐구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얕게 알기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알자는 것이 과학 소양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2014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수학자 대회에 참가했던 수학 천재들의 공통적인 조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기초 개념과 기본 원리의 이해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기술을 포함하여 과학을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 수학과학을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많은 문제를 풀고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개념을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라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어서 그 원리를 파헤치고 그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과학 공부를 잘하는 또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더 읽어보면 과학 개념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체 큰 그림에서 숲으로 보면서 숲속에서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워야 되는데 수학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서 파고들고 몰입할 수 있어야 수학과학을 잘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무엇이며 과학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인류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NFT라든가 사물 인터넷, 또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학과 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결국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또 이제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삶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것의 가치와 이것들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과학자이자 공학자면서 이런 능력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과학 소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재가 되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과학적 소양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지금 개론, 전반적으로 이제 이공계 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깊이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글의 길이가 좀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1-4 챕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